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등골 오싹한 이야기.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봉인되고 꽁꽁 가둬둔 이야기. 함부로 손대는 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안녕하세요.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될 금기된 이야기를 봉인해제하는 괴담노트.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벌써 올해도 거의 절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선생님들 모시고 새해 덕담 듣고 5월 달에 또 가정의 달에 또 이런저런 얘기 예. 듣는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올해 절반이 흘러갑니다. 아, 진짜 시간 너무 빠릅니다. 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딱 이제 계획했던 일에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뭔가 앞으로 전력 투구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요. 네. 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만신전의 금기 기록물을 공개해 주실 네 분의 만신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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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달력을 보니까 어느새 다음 달이면 벌써 방학이에요. 방학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방학 끝나면 추석, 추석 지나면 12월. 네. 그러면 내년 또 와요. 네, 와, 벌써 맞아요. 한 살을 다 먹은 느낌. 네. 세월이 참 빠릅니다. 1년 중에 이사 많이 가는 철이 딱 두 번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겨울방학, 그리고 여름방학.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교의 학사 일정을 중심으로 네.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학 중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네. 자, 다음 달에 이사를 하려면 이제 슬슬 이사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좀 좋은 꿀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어때 뭐 매물 좋은 매물 있나요? 뭐 어떤 네. 꿀팁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이삿날 과연 집안에 들어갈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드리는 게 좋을까요? 홍주만신 선생님. 제가 권하는 꿀팁으로는요. 네, 예. 뭐 화장실에다 네. 화장실에. 성냥을 탑을 세워서 네. 불을 지르는 방법. 뭐 물을 지르라고요? 잠깐만요. 성냥에 타고있어. 몇 층 석탑? 몇 층 석탑? 성냥이요? 네, 우리 어렸을 때 다방에서 이렇게 네 그렇죠. 진짜 올드하십니다. 예, 다방. 다방에. 야. 이렇게 해서 싸가지고. 그렇게 하는. 재물이 많이 일어나죠. 재물이 많이 일어나죠. 예. 들어가는 집에는 네. 사실 또 나쁜 기운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럴 수 있죠. 애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보통 보면은 그 집안의 성주 네. 쉽게 설명하자면 예전에 살았던 그런 터신이 있거든요. 네. 쫓아내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사를 하던 날 김준호와 김희철이 박을 가지고 오고 북어를 가지고 오고 팥을 갖고 오고 하여간 뭐 많이 갖고 왔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갖고 막 뿌리고 박 부시고 막 북어 뭐 다 했는데 예. 그걸 해서 그런가? 그 집 가가지고 좀 잘 됐. 잘 괜찮아요? 예. 효과가 있네. 그 집 가서 나 결혼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왔죠.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보정을 태워내는 의미로 참 좋죠. 예. 또 집을 이제 매매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새 숟가락, 젓가락, 가위, 칼 주방에 두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럼 천조남 천명 선생님, 이사하고 뭔가 드디어 대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럼 제 손엔 뭐가 좀 들려 있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이삿날이 정해졌잖아요. 네. 네. 이사를 들어가기 전날 가능하다면 그 집에 무 있죠? 먹는 무, 네. 무를 4개 사가지고 가서 동서남북 그 방향에다가 물을 거꾸로 세워놓고 하룻밤을 두시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무가 이제 무사태평으로 무사태. 살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 그래요? 하룻밤 그렇게 놓으면 좋기는 하고 네. 또 팥 갖고 가서 각 밤마다 좀 팥을 놔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이삿짐이 들어오고 나면 짐 다 들어온 다음에 버리시면 됩니다. 아, 하시지만 팥도 다 버려. 먹는 게 아니라. 네 먹지 않고.
그러면 해월선녀 선생님께서 반대로 이거는 좀 가지고 가면 안 좋다 하는 그런 물건도 있을까요? 있죠. 아주 공들여 집을 구하고 돈 들여 이사까지 했는데 액을 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사한 집에 가져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고 싶은데요. 사용하던 빗자루나 쓰레기통입니다. 빗자루랑 쓰레기통은 안 좋은 것을 쓸고 담아냈기 때문에 새 집에 갈 때는 버리고 새로운 물건을 사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아, 지금 집에 가서 당장 버려야겠네. 제 아내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이거 왜 버려? 이거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잘 쓰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럼 꼭 가장 먼저 가지고 들어가면 좋은 거는요? 네. 과거에는 요강을 사용했었을 때는 요강에다가 쌀을 가득 채워서 집안에 먼저 들어갔었는데요. 요즘은 밥통에 쌀을 가득 넣어서 가장 먼저 들어가서 거실이나 안방, 집안의 중심이 되는 곳에 놓아두시면 좋습니다. 쌀을 밥통에 가득 넣는 것은 풍요로움을 뜻하기 때문에 새 집에 가장 먼저 들이면 이 집에서 재물이 넘치게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즉석밥을 좀 많이 생쌀이요. 생쌀. 생쌀. 좀 하셔야죠, 그거는. 즉석밥이라뇨. 새로 이사한 집에 막 신발 벗고 들어간다. 제가 뭘 들고 들어가야 될까요? 천암사 신비선녀 선생님. 일단은 제가 우선 이사 전날에 네. 새 집에는 이렇게 애곤을 조금 안 좋은 기운을 이렇게 좀 소멸시켜야 되잖아요. 네.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팥 아시죠? 네. 네. 팥을 이 도면에 보면 이 집의 내 구탱이 네. 방마다 아니고 내 구석에다가 모서리다가 팥 7알씩 네. 네 군데다가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밥통을 먼저 들어가야 네. 하는 게 밥통에는 아시다시피 쌀을 네. 옛날에는 쌀이 가장 중요한 재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밥통에다가 쌀을 가득히 넣어서 안방으로 갖고 가야 된다. 네. 네. 안방으로. 네. 팥은 부정 소멸, 애군액살 소멸, 밥통에 쌀은 재물,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네. 오. 자, 오늘 괴담노트 이제 출발하도록 할까요? 네, 더욱더 강렬하고 오싹하고 캡사이신보다 더 매서운 만신전에 꽁꽁 숨겨진 기록들이 공개가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어느 분이 열어주실까요, 최서임 씨? 네, 가장 먼저 봉인된 괴담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해월선녀 선생님이십니다. 해월선녀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잘못 잡은 문서 한 장이 죽음의 털을 깨웠다. 해월선녀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비밀 이야기. 이 안에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는 말만 믿고 붙잡은 자리. 하지만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모텔에 들러붙은 흉한 기운이 끝내 건물주까지 삼켜버린 섬뜩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 재산을 털어 장사가 잘 된다는 모텔을 인수한 광철 씨. 대박날 미래를 꿈꾸며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이야, 이제 손님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 이야. 모텔이 운영을 잘하면 수익이 좋아요. 네. 하지만 행복한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모텔 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투숙객이 방 안에서 마약을 했고 그 바람에 형사가 들이닥치게 되었는데요. 아, 진짜 어떡해. 당신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남자는 경찰을 피해 도망치다 창밖으로 뛰어내렸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이 일이 있고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모텔에 장기 투숙을 하던 한 할머니가 방 안에 숨진 채 이미 오래 방치된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도 장기 투숙을 하던 공장 인부, 출장 왔던 직장인,
심지어 외국인 여행자까지 이 모텔 방 안에서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게 뭔가 이상하네. 뭔가 이상해. 저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모텔을 사람 죽어나가는 흉한 곳이라고 수군대며 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저걸 부시고 장례식장을 지어야 될 상황이에요. 아, 그러네, 진짜. 진짜. 네. 결국 영업 3년 차 모텔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수입은 바닥나고 쌓여가는 대출빚에 생계마저 막막해진 광철 씨.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셔댔고 자살 충동에 매일 시달렸습니다. 야, 살아서 뭐해? 그냥 확 죽어버려. 에이! 그렇게 죽음만 바라보던 광철 씨. 어느 늦은 밤 우연히 방송을 보다 저에게 전화를 거셨는데요. 원래 늦은 밤 전화를 거의 받지 않는 저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전화를 꼭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진짜 죽고 싶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광철 씨 목소리에는 죽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광철 씨는 힘겹게 자신의 끔찍한 이야기들을 다 쏟아냈는데요. 그 모텔의 흉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모텔 주소가 어떻게 되죠? 광철 씨가 주소를 말하는 순간 그 모텔 자리가 사람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야, 딱 주소만 봐도 다들 아시네요. 예.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바로 모텔로 향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모텔은 내리막길 모서리에 세워져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니 피 비린내, 하수구 썩는 악취에 너무 역겨워서 속의 것을 다 개워낼 뻔 했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이런 냄새를 또 잘 맡으시잖아요, 그렇죠? 냄새가 나요. 특히 이곳에서 죽어나간 자살귀들의 기운이 너무 세서 이대로 두면 광철 씨도 자살귀들을 따라 죽게 될 판이었습니다. 여긴 사람 사는 터가 아니야. 귀신이 모여드는 자리야. 귀신이라고요? 결국 모텔에서 외롭게 죽은 망자를 달래는 넋거지 굿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모텔을 감싼 흉한 기운이 쉬이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살귀만 달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광철 씨가 이 모텔을 처음 인수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모텔을 인수하기 얼마 전 광철 씨의 장모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면서 장모는 딸과 사위 앞으로 적지 않은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산 중 일부 장모님이 편히 떠나시도록 천도제를 지내기로 했었습니다. 뭐? 장사가 잘 된다고? 아니 뭐, 곧 팔릴 것 같다고? 잠깐만. 광철 씨는 모텔을 인수하고 싶은 욕망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천도제 비용까지 모조리 끌어다 모텔 인수 계약금으로 넣어버렸고 심지어 아내에겐 천도제를 드렸다고 거짓말까지 했는데요. 아이고, 와. 거짓말이라도 안 했으면. 상문이 가시기도 전에 문서를 잡으면 상문살을 맞는 그 문서는 족쇄가 되는 법입니다. 결국 잘못된 터에 있는 모텔을 사게 됐고 손님들은 자살을 했고 자살귀들은 또 다른 손님들을 자살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흉한 기운이 한데 얽힌 모텔은 사람이 쉬는 자리가 아닌 사람을 잡아먹는 죽음의 자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자살귀들을 보내드리면서 장모님을 위한 3년 달성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정리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모텔을 짓누르는 흉한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집안에 상문이 들었을 땐 망자를 제대로 보내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 순서를 어기고 욕망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돈과 문서를 잡는다면 결국 큰 화로 돌아오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상문살이 부른 참혹한 대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상문이 들었을 때 문서를 잡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문서도 잡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뭐 그 문서라면 뭐 예를 들어서 집계약서도 있고 뭐 차용증서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업이나 뭐 새 직장 계약서 등등 이런 아유.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상문이 들었을 때는 웬만하면 어떤 문서든 조심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꼭 나쁜 계약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집 계약이나 사업 계약처럼 좋은 문서로 시작한 일도 나중에는 탈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갑자기 일이 꼬이거나 금전 문제나 소송처럼 다른 문제로 번져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조상 기운을 많이 타는 분들이나 귀문이 열렸거나 예민한 분들은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봅니다. 실제로 상문이 들어왔을 때 급하게 잡은 문서가 나중에는 이혼 서류나 소송 문서처럼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을 치른 직후만큼은 마음도 흐트러져 있고 기운도 약해져 있다 보니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중요한 계약이나 큰 결정은 조금 미루고 숨을 고르는 걸 권하는 편입니다. 네. 아, 그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막 피비린내, 막 역겨운 냄새, 뭐 그렇게 그런 냄새 때문에 다 개워낼 뻔하셨다고 하셨는데, 자 도대체 왜 그런 그 역한 냄새가 나는 겁니까? 그 모텔은 단순히 오래되고 눅눅해서 나는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피비린내랑 썩은 냄새가 섞인 것처럼 역한 기운이 확 올라왔고 실제로 같이 갔던 제자들과 선생님들 일부에서는 직접 이제 오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진짜요? 있었어요. 네, 망자의 기운이 냄새로 드러난다고 보는 거죠. 특히 사람이 한을 품고 죽었거나 죽음의 기운이 강하게 남는 장소는 일반 사람들은 못 느껴도 저희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은 냄새나 소리, 느낌 같은 걸로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날 맡았던 냄새는 단순한 악취가 아니라 그 공간에 남아있던 죽음의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주인공 광철 씨는 지금도 어쨌든 그 문제가 많은 그 터의 모텔을 갖고 계신 거죠, 선생님? 천도제와 넋거지 굿을 해드린 뒤로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오, 다행이다. 얼마 전에도 저희 이제 촬영을 하러 직접 장소에 다시 갔었는데 그 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였어요. 오. 네. 예전처럼 눌리거나 막힌 기운은 없어졌고요. 손님도 점점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외국인 관광객 연계 숙박업소로 계약까지 해서 네, 한창 리모델링 공사까지 진행 중이었고요. 심지어 그 지역에 재개발 이슈까지 생기면서 모텔 가치가 80억 정도로 와, 목소리가 와. 3% 띄워주세요. 그러니까요. 그, 뭐 가치가 올라갔으면. 그러니까요. 뭐 장소 협찬 예.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예, 해월 선녀님께 네. 뭐한 3% 정도? 3% 정도. 크게 시주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평생 은혜이시니까 우리 잘 뭐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진짜 실제 화면에 나온 그 모텔이 실제 모텔이라는 것도 보여주신 이유가 예. 제가 보기엔 이제는 이렇게 해서 새로 탈바꿈했다라는 걸 어필. 그래도 보여드리려고. 주변에 좀 많이 오셨던 분들께 어필을 네. 좀 그러네요. 하는 차원이 아니었을까 네. 싶습니다. 자, 이상 해월 선녀 선생님의 괴담이었습니다. 다음 상자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네, 이번에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홍주만신 선생님이십니다. 홍주만신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단편적인 기억이 불러온 끔찍한 비극. 홍주 만신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설마하는 이야기. 이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처참하게 짓밟은 살인범을 향해 죽음의 순간까지 증오의 칼날을 세웠던 한 여인. 하지만 복수의 화살은 무고한 이를 향하게 되었는데요. 복수에 눈이 멀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원기의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선 원혼이 된 서윤 씨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신 앞을 지나가고 있는 한 남성을 보게 되는데요. 이 남자는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인 영범 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범 씨,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 많았어. 근데 나 오늘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다. 와, 잘 됐다. 나도 오늘 어제보다 가게 매상 훨씬 올랐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무슨 일인지 이 귀신은 영범 씨를 따라 그의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부터 수진 씨가 변했는데요. 아이고, 피곤하다. 아우. 어서 자자, 우리. 손 치워. 재수 없어 진짜. 아니, 자기야, 왜 그래? 영범 씨는 갑자기 변해버린 수진 씨가 이상했지만 회사 일이 피곤해 일시적으로 짜증이 난 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당황스럽겠네. 좀 멘붕이죠 이렇게 되면. 뭐 좀 갑자기. 갑자기 변하니까. 그런데 일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결국 각방을 쓰게 되었는데요. 팔 아니에요? 영범 씨는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줄 알고 파혼을 해줘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마셔봐. 이거 보약인데.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그래. 고마워. 보약을 마신 영범 씨. 그러나 그건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독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독약을? 피. 간신히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영범 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자신이 전생에 지은 업보라도 있는 줄 알고 도움을 청했고 저는 그 즉시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수진 씨가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영범 씨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수진 씨 몸엔 귀신이 씌어 있었습니다. 이 귀신은 너무나 억울해하고 있었고 극도로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에 자세한 점사를 보게 되었죠. 저는 어처구니 없는 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모든 건 오해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맺힌 원은이 죽게 된 날에 진실은 이랬습니다. 서윤 씨는 그날 밤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칼부림까지 당하며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 씨는 오로지 자신을 찌른 사람의 잔상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묻지마 살인 당했네. 그런데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영범 씨가 그 골목길을 지나가는 바람에 범인이라고 여기고는 지금껏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원인이 내린 저주의 살을 거두게 됐고 생전에 누렸어야 할 제복과 수명을 이들에게 넘기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해치려 한 것은 저승에서도 씻지 못할 천륜의 죄다. 경악스러운 일이 지나가자 영범 씨와 수진 씨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불쌍한 원혼을 죽인 진범도 잡히게 되었고 말입니다. 이번 이야기 결과는 좋았을지언정 그 과정까지 용서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편적인 기억과 눈앞의 형상만으로 내린 오판이 얼마나 무서운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알려준 섬뜩한 괴담이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귀신이 억울하게 죽던 순간의 기억 때문에 엄한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해서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아니, 흔히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 다 꿰뚫어 볼 것 같은데 귀신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황당한데. 될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귀신이 되면 앞뒤 사정 다 꿰뚫어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뭐 절대 아니죠. 범인은 누군지 척척 알아낼 거 같죠? 네. 절대 안 그래요. 맞아요. 실제 무속 현장에서는요, 오해해서 M1 집안 풍비박산 내어놓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흔합니다. 야, 억울한데요? 그 이유는 원한 맺혀 죽은 원기들, 그 원기들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이성이고 뭐고 오직 복수에 이제 눈이 멀어 있는 거죠. 일념 하나로 앞뒤 분간은 못해요. 실제 사례 중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자기를 해친 범인이 얼굴에 커다란 점이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얼굴에 점이 있는 아무 죄 없는 총각을 범인인 줄 알고 화를 입힌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심지어 범인이랑 성씨가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살기를 뿜어내는 게 귀신이에요. 와. 그래도 이번 사연 다행히도 선생님께서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 오판의 대가로 살아생전 누렸을 그 복을 주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귀신이 자기가 오판한 거 알면서도 미안 몰랐어 갈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어머머머머. 당연히 있습니다. 방금 뭐였죠? 네. 귀신이라고 해서 뭐 다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뭐 들려서는 아니죠. 아 그래요. 인간 세상에도 자기 잘못을 알면서 끝까지 우기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 많잖아요. 있죠. 응. 저희 같은 무당이 점을 쳐서 너 지금 엄한 사람 잡고 있는 거야. 하고 진실을 눈앞에 들이밀어도 나는 억울하게 죽었으니 이 집안 누구 하나는 같이 죽어야 한다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이럴 경우엔 즉시 저희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라 하고 싶고요. 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시청자 여러분께 진정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귀신은 자신이 오판을 하고서도 이처럼 뻔뻔하게 나올 정도인데 괜히 귀신의 신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귀신이 나온다는 뭐 걸로 이슈가 되어서 그런 장소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곳을 굳이 찾아가서 귀신을 불러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또 붙어가지고. 예. 네.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밥도 먹지도 못하고 또 구토도 하고 꿈자리가 사납다면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 꽤나 많아요. 제발 귀신 건드리지 말고 그냥 편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가끔 이렇게 연락 받으시면 네. 그 괴담 노트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하면 한 5% 정도는 좀 할인해 주시고. 아우 당연하죠. 네, 우리 5% 할인해 아, 드리죠. 이렇게. 네, 괴담 노트 네, 받자. 좋네요. 서비스. 네. 뭐좀 좋은 생각이네. 네, 해월수님도 좀 서비스 해주셔야 될 것 저는 같아요. 많이 해드리죠. 아 그래요? 네. 요즘 마케팅이 이래요, 트렌드가. 예, 뭐 어디 통해서 이렇게 전화 드리게 됐습니다 하면 예. 좀 깎아주시고 하니까. 예. 홍주만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트렌드도 좋고 재미도 좋지만 귀신이 자주 나오는 곳에 함부로 가는 행동은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맞습니다. 준비도 좀 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괴담 노트에 나오신 선생님들께서 하나같이 다 해주신 이 당부의 말씀이셨어요. 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어떤 분이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이야기는 천암사 신비선녀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한데요. 천암사 신비선녀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사소한 금기가 부른 심벌, 오만이 도려낸 남자의 운명, 천암사 신비선녀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잔혹한 이야기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운이 꺾이는 시기 삼재를 만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인간의 오만함이죠. 금기를 비웃으며 제 발로 저승문턱을 넘어간 한 남자.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건 무엇일까요?
오늘의 괴담 시작합니다. 당신 올해 삼재라는데 손톱 그렇게 막 버리면 안 돼요. 조심 좀 해요. 아이 뭐래. 아 자꾸 삼재 하니까 일이 더 꼬이는 거야. 이게 잔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아, 그쵸. 너무 얘기하면. 손톱과 발톱은 사람의 기운이 남는 흔적입니다. 삼재처럼 운이 약해진 해에는 그 작은 조각 하나조차 애군이 파고드는 길이 되기도 하죠. 아 나 진짜 이런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야. 성동 씨는 아내가 건강을 귀환하며 넣어둔 부적까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제 발로 운의 방패를 치워버린 꼴이었죠. 찢었어요? 함부로 부적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아는데. 그날 밤부터였죠. 정체모를 속삭임이 성동 씨의 단잠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동 씨는 그저 피곤해서 환청이 들리는 거라 애써 불길한 예감을 떨쳐냈습니다. 아씨. 아 오늘 왜 이래. 아 진짜 짜증나게. 파편에 손까지 베이며 피를 본 성동 씨. 이것을 그저 운 나쁜 우연이라 치부했지만 그것은 이미 그의 집안으로 애군이 발을 들였다는 서늘한 신호였습니다. 이야. 아 아주 좋더라고. 아이 사무실 옮기고 일 잘 되면 내가 한턱 쏠게. 고맙다. 아니, 왜 무리해서 사무실 이전을 해요? 아이 거참 옛날 사무실 더 안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아내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이전 계획까지 세운 성동 씨. 뿐만 아니라 삼재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계획합니다. 안 가는 게 어때요? 원래 삼재 때는 땅 뒤집는 거 아니라던데. 아이 부모님 모신 지 10년이야. 이번에 깔끔하게 가족 납골당으로 모시면 찾아뵙기도 편하잖아. 부모님 산소이장을 계획한 건데요. 아내가 아무리 말려도 성동 씨는 장남인 자신이 참여해야 한다며 듣질 않았습니다. 야,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네. 땅 뒤집는 게. 결국 성동 씨는 보란 듯이 부모님의 산소이장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이장을 다녀온 지 열흘. 성동 씨는 평소처럼 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컨디션은 어때요? 괜찮아요? 대체 뭐가 걱정이야. 열흘이나 지났는데 아무 일 없잖아. 나 봐. 아니 삼재니 뭐니 다 가짜야. 아씨. 여보, 왜 그래? 괜찮아? 삼재는 운의 그릇에 금이 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삼재로 기운이 약해진 사람이 조상묘를 건드리는 건 가장 큰 금기를 건드리는 일인데요. 땅의 기운과 죽은 기운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금이 간 운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건 산 사람의 기척이 아니었습니다. 안방까지 들어찬 저승의 냉기에 성동 씨는 겨우 숨만 붙어 있는 형국이었죠.
이 미련한 놈아. 삼재 이장까지 했으면 몸이라도 사렸어야지. 사자는 이미 안방에서 성동 씨의 명줄을 낚아챌 찰나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시했던 금기들이 결국 성동 씨의 목을 재는 밧줄이 되었던 겁니다. 와, 이거 들고 기다리네. 와. 이미 명부에 이름이 반쯤 올라간 상태라 사자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2번의 대수대병을 치르며 성동 씨 명줄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삼재는 사람을 잡는 재앙이 아닙니다. 다만 운이 약해진 시기인 만큼 평소라면 지나갈 애군도 깊게 파고들 수 있죠.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든 건 재앙 자체보다 나만은 괜찮다는 방심과 오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재 때 조상의 묘를 옮기는 이장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저기 삼재라도 다 건드는 건 아니지만 그 해운년에 그 사람의 사주에 이게 닿는 게 있어요. 그 묘를 건드리면 안 되는. 더군다나 악삼재에다가 저희 신도분이셨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시름시름 누워 있었지만 허리가 반토 이렇게 부러지셨단 말이에요. 넘어지셔가지고 진짜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 사주팔자들이 있는데 그냥 무시를 해버린 거지. 이 남자분들은 이런 거를 별로 이제 좀 금기하게 생각하지를 않은데 그냥 가시지 말라고 했는데 가신 거예요. 그럼 창남이니까 또 그렇죠. 본인 이게 또 봐야 돼. 예, 이것도 상문이거든요. 상문 주당살. 삼재 때 상문 주당살을 맞았으니 이 4명에도 없는 이 사자가 들이친 거죠. 안 좋다는 거는 좀 들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 삼재인 경우 어른들이 밤늦게 손톱도 깎지 말라고 하시는데 손발톱 뭐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귀신 나온다고 그렇죠. 손톱 깎으면 밤에 손톱 깎으면.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무속 쪽에서 저희가 보면 머리카락, 이 시작, 이 손의 끝은 여기 상반신의 끝은 손톱, 하반신의 끝은 발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기 때문에 대수대명 의식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손톱, 발톱, 머리카락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휴지를 저희가 이렇게 싸요. 그러니까 흩어지니까 네. 거기다가 그 사람의 침을 3번 뱉게 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분신이고 그 사람을 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 삼재처럼 운이 바닥을 치고 내 기운이 허해진 시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 이게 선생님 또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때가 삼재인데 그럼 또 삼재 기간에 뭐 아까 손톱 발톱 이런 것도 얘기하셨지만 이것만큼은 또 절대 하지 마라 하는 행동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요? 절대 이 젊으신 분들한테는 절대 결혼 날짜를 잡질 않아요. 아, 결혼 예. 너무 원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도 좀 미뤄야 돼요. 미뤄야 돼요. 아니면 정말 저희 같은 의식으로 이게 여탄맞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어른들하고 상견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조상님들도 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여탄맞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죽고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런 이제 의식을 해야죠. 저희 같은 의식을. 의식을 하고 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83년생이 지금 나가는 삼재 맞나요? 내년에 나가요. 근데 나가는 삼재긴 하지만 83년생이 올해는 머무는 삼재인데 사람마다 틀려요. 들어오는 삼재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가는 삼재 때 확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오히려 머무는 삼재일 때 이 삼재가 기운이 머무를 때 많이 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시지는 않고 머무는 삼재라고.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네네.
삼재 시작 때 결혼한 거잖아요. 그건 또 복삼제일 수도 있죠. 아, 다행입니다. 그건 조금 깊이 이야기를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삼재라고 다 나쁘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행복하거든요. 삼재 때 집 살 때도 있고 저도 네네. 30대 때 그 들어오는 삼재 때 집을 하나 샀어요. 네. 근데 삼재 때 집을 사면 또 오래 갖고 아, 가질 네. 수 있더라고요. 복삼재라는 게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집 돼요. 샀다고 하니까 되게 더 있어 보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살면서 누구에게나 오는 삼재, 누구나 맞는 삼재. 이왕이면 지킬 거 지키고 조심할 거 조심해서 삼재를 잘 내보내면 좋은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천암사 신비선녀 선생님의 괴담 노트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노트의 주인공 어느 분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천조남 천명 선생님의 괴담 노트입니다. 천조남 천명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제사상에 지어진 목 없는 조상의 처절한 응징. 천조남 천명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끔찍한 이야기는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애군을 막으려 애썼던 한 남자. 그러나 정작 그와 가족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건 집 밖의 상문이 아닌 집안 깊숙이 숨겨져 왔던 한 맺힌 사연이었습니다. 잊혀진 제사상을 찾아 후손들의 목을 꺾어버리려 했던 그 처절한 복수국, 지금 공개합니다. 장례식장에 갔다 온 상만 씨. 이날도 집안에다 팥과 소금을 놓으며 조심했습니다. 상문이 잘 끼는 사람이라서 전부터 이렇게 조심을 했고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저 비방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잘했네요. 제대로 하시네요. 이러던 어느 날 이 집안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내 지영 씨가 화장실을 가다가 그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됐는데 그게 마치 죄인이 참수를 당하는 모습처럼 무릎을 꿇더니 목이 아래로 툭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여보. 그런데 정말로 아내 지영 씨의 목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칼로 그어진 흔적이 생겼고 고통 또한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아니 소파에서 일어나서 그냥 갑자기 이런 건데 목이 왜 저래요? 뭔가 표식을 준 거지. 이후 아내 지영 씨는 이유를 모른 채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딸아이의 한쪽 다리가 이상해진 것이었습니다. 아빠! 야, 서윤아, 야, 왜 그래, 왜? 못 걷나? 에? 그날 이후 딸 서윤이는 다리를 절게 되었고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병원도 여러 곳 가봤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니, 몸이 그렇게 안 좋은데 시험 볼 수 있겠니? 아빠, 나 앞이 안 보여. 앞이 보이지 않은 딸은 결국 중요한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들은 결국 상만 씨에게도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자동차에 탄 상만 씨가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벨트가 갑자기 목을 조여와 죽을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식칼로 자기 목을 자르려 했던 것입니다. 여보 안 돼요. 아내 덕분에 겨우 살아난 상만 씨였지만 이대로는 한 가족이 몰살당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진짜 이게 웬 우환이야. 와, 아유. 전부터 비방을 잘하고 조심에 조심을 기했던 상만 씨였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에 결국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가족은 도저히 제 신당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제가 직접 집으로 가보았는데요. 혹시 집안에 제사를 지내지 않은 조상님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 집이 장손 집안이라 꼬박꼬박 제사 지내고 있고, 제외된 조상님도 없는데요. 이에 저는 자세한 점사를 보게 되었고 상만 씨 가족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들의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만 씨 집안엔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 제주도로 유배를 간 조상이 있었습니다. 그 조상님은 심한 고문을 당해 다리를 절게 되었고 눈까지 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결국엔 그곳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해 죽고 말았던 것이죠. 상만신의 집안 사람들은 역적으로 몰린 이 조상님을 오래전부터 제사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몰래 간소하게라도 억울하게 죽어간 이 조상님의 넋을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그 조상님은 완전히 잊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 알아달라고 하시는 거야. 표적이었어. 맞아, 표적이에요. 이에 목이 잘려 죽게 된 이 조상님은 분노한 나머지 집안의 장손인 상만 씨 가족에게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그대로 옮겨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노한 조상님을 달래주기 위해 직접 제주도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참수를 당한 그곳에서 천도들을 통해 맺힌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천만다행히도 상만 씨와 가족 모두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 조상 없는 후손은 존재할 수 없는 법입니다. 화려한 제사상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존재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마음, 그 자체일지 모릅니다. 잊혀진 누군가의 서글픈 절규가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연을 보면 상만 씨가 상문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상문을 전혀 타지 않거나 혹은 기가 강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가 좀 세니까 귀신 따위는 안 무서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난 영적으로도 무디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이번 일은요 그런 걸로 피해갈 수는 없는 수준이었어요. 기가 세고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었다면 증상이 조금 늦게 나타날 수도 있었겠죠. 사업이 망하는 식으로 뭐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집안에 비바람이 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또 선생님만의 귀신을 쫓는 아주 특별한 그런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거예요? 귀신이 들락날락하거나 네. 상문이 잘 끼거나 잡기가 쉽게 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주에. 저하고 인연이 되셔서 오시는
단골이라고 할까요? 신도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문이 와서 상태가 이상함을 느껴요. 눈이 안 보여진다거나 배가 아프거나 네 어떤 다리 뭐 어떤 몸으로 오는 그런 신호죠. 근데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서 식사를 하다가도 그 자리에 안 좋은 기운이 스쳐 지나가면 바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럴 땐 전화하시면 네. 전화해서 호령을 해서 제가 일단 풀어드려요. 전화를 어떻게 해요? 아, 네. 스피커폰으로 해서? 네. 그래요? 그 소리 지르시. 선생님 풀어주세요. 네, 그렇게 합니다. 아 이렇게 해요? 네, 그렇지만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조상의 원한이나 빗줄로 들어온 거는 꼭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행위는 있어요. 근데 스쳐가다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안 나가는 경우 전혀 그분하고 관계 없을 경우는 전화로도 금방 빼드릴 수 있고 신기하네요. 그 혹시 뭐 또 전화상 말고 다른 방법도 있으십니까? 뭐 또 하나 방법이라고 하면 네. 너무 거리가 먼데 급한 상황에는 달걀 있잖아요. 달걀. 삶거나 하지 않은 달걀. 네, 네. 그 달걀에다가 빨간 펜으로다가 예. 왕자를 왕자. 몇 개, 5개 정도는 쓰셔야 되는데 쓰시고 그거를 지금 상문이 낀 아니면 귀신에 낀 그 본인을 향해서 던지거나 그 옆으로 치면 좀 금방 빠져나가기 때문에 날달걀. 달걀을. 이제 아무나가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네. 이게 신령님의 또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화 스피커 해놓고 제가 얘기하고 옆에 있는 식구가 해주거나 기술이 너무 발전했으니까. 맞아요. 네, 영상으로도 또 가능하기도 뭐, 하고.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또 미나리. 미나리는 이제 형태가 대나무와 비슷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미나리가 집에 있을 경우에 그걸로 치는 것도 대나무는 신이 앉을 수 있는 신성한 나무로 표시를 하고 네네. 그래서 급하면은 미나리라도 사서 네.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봉인된 이야기 모두 열어봤습니다. 네 분 선생님, 봉인됐던 괴담 해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열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금기된 이야기 괴담 노트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등골 오싹한 괴담 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나 섬뜩해서 뭐 설마 하시지만 실제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라는 점 알아두시고 괴담노트 시즌2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괴담노트 시즌2를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선생님들 약속. See you soon. 네, 다들 편안하고 아늑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괴담노트 봉인 완료!